네, 취업 포커스의 진아연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우리 구직자분들 하반기 공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뜨거운 온기만큼이나 우리 구직자들의 열기가 기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종을 비롯해서 다른 다양한 업종에서도 이번 하반기에는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이미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 전선이 다시 뛰어드는 이른바 이 돌직생들이 늘어나면서 그 경쟁률 또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왜 다시 한번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직생이란 취업을 한 상태에서 구직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전체 취업 준비생들 중에 22.9%가 돌직생이라고 합니다. 자, 입사한 사회 초년생들이 다시 돌아온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로 돌직생이라는 말을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직생의 사례인데요. 4년제 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한 28세 A씨는요. 이 하반기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여 만에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4년제 대학 공과대학에 졸업한 A씨는요. 대기업 수준의 봉급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대기업 연봉을 기대했지만 실제 교통비와 연말 상여금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 고민 끝에 사표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대학에 졸업한 27세 B씨의 내용인데요. 이 상반기에 유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만 1년 만에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에서 그럴까요? 네, 이 취업 포털 사이트 정보와 실제 월급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주말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취업 준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장 많은 이유는요. 생각했던 업무와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37.3%를 기록했고요. 자, 연봉이 적어서 앞서서 살펴봤던 사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22.2% 연봉이 작아서 돌직생을 선택했다고 했고요. 또 세 번째로 대기업의 지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12% 나왔습니다. 또 4위로는 사내 적응과 또 사내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10.8%를 기록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다시 사회 초년생들이 돌직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돌직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요. 이 적성 불일치와 조직 문화도 문제겠지만 특히 연봉과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또 자신의 기대치와 달라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돌직을 선택한 이유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상당수 회사에서는요, 연봉과 복리후생 정보를 이 구직 공고에 잘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규에 따름이라는 공지하는 탓에 잘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업의 연봉, 이 복리후생, 취업 포털에 좀 기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또 기업에서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정보는 역시 실제와는 또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각종 수단과 연말 상여금 그리고 교통비 등 복리후생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좀 괴리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네, 오늘 취업 준비생들 돌직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낭비되고요. 또 구직자 입장에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돌직생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부에서는 기업들의 연봉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기업들은 실제 연봉을 감추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재하면 우리 구직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자세는요, 임금 체계와 연봉 계산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표현하기가 좀 실제로 좀 기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보 공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직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묻지마 지원이 늘어나면서 무조건 취직하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도 기대치와 좀 다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업의 이름이나 업종에 대한 환상을 좀 적게 갖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직자들의 자세는요, 입사 전 지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입사할 회사에 다니는 선배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알아내는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정확한 채용 정보를 전해드리는 우리 채용투데이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직장 근무 환경을 조금 꿈꾸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상상만 하다 보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망이 클 수 있겠고요. 또 기업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사원을 뽑아놨지만 또 결국에는 구직자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이직과 퇴직을 한다면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직자들은 구직자대로,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취업 포커스의 진아연이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채용 정보를 몰라야 하지? 취업 포털? 생활 정보지? 기업 홈페이지? 채용 설명회? 아, 헷갈려. 실시간으로 마음껏 골라라. 중장년 여성 우대,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까지 계층별, 종류별 채용 정보 여기 다 있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채용 정보, 채용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